자, 얼마 전 영상에서 방산주 섹터가 의미 있는 재료를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보도를 하더라고요. 바로 대만과 중국 간의 대립, 그리고 미국의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고 나서 상황이 보다 더 격해지는 분위기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사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의 도발을 워낙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 안보에 대해서 좀 무뎌진 것도 없지 않아 있죠. 자, 하지만 방산주 차트는요, 이전과 다르게 움직이는 것을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위산업 섹터들을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큰 그림을 우리가 먼저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차트를 분석하실 때는요, 긴 시간대의 흐름을 늘려서 이 차트가 어느 가격까지 올랐었고 어느 가격까지 내려갔었는지를 그 자리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자리가 뭐죠? 역사적 신고가 자리거든요. 그 기준으로 한번 차트를 먼저 가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종목을 먼저 보시면 이건 역시 방위산업 관련해서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느 자리를 지금 찍고 있냐, 한 7만원 부근 정도를 찍고 있고요. 과거에 2016년도 후반대에 7만원 정도를 찍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큰 반등 없이 조정을 받고 결국은 2만원대 부근까지도 내려가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쉬지 않고 한 2년 동안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7만원까지 다시 도달을 한 거예요. 이 부근이 강한 저항이 일단은 되기 때문에 차트가 여기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현재 분위기가 고조가 돼서 이 가격을 이제 뚫게 된다라고 하면 이야기와 전개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최근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전에는 작은 봉들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롱바디 양봉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롱바디 양봉으로 움직였다는 건 무슨 말이죠? 거래가 붙었고 그리고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매수세가 어느 지점에서 들어왔습니까? 앞에 있는 저항대 부근에서 들어왔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돈을 쏜 걸까요? 아닐까요? 의도적으로 돈을 쏜 거죠. 왜 의도적으로 돈을 쐈을까요? 여기 있는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흔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돈을 쏜 겁니다. 이게 천천히 올라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데 시간이 좀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이면 주식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이렇게 천천히 사람들이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력이 참 교묘한 게 뭐냐면 이 중요한 자리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여버리게 만들면 사람들이 판단을 잘 못하게 돼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당황하면서 추격 매수로 누르거나 또는 매도를 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급하게 결정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세력들이 급등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이 중요한 자리에서 수급을 쏘면서 급등을 시킨다. 이건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현대로템 많이 주목하고 계시죠? 이것도 어떻습니까? 가격 분석을 먼저 놓자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중요한 신고가를 앞에 두고 있고요. 여기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 이쪽에는 아마 제가 봤을 때 매물이 많이 없을 것 같고 45,000원까지는 열려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역시도 저항까지 도달하는데 어떻게 올라갔나요? 이전에는 작은 봉으로 움직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롱바디 양봉으로 만들면서 빠른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만하고 중국하고의 갈등은 원래 사실 계속 있어 왔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문제가 좀 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타이밍에 맞춰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에 방문해서 중국을 자극시키는 멘트들을 날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놀라운 건 이 타이밍에 맞춰서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일본이 방위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주식의 수급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타이밍상 좀 절묘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죠. 그리고 최근에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4세대라고 하는데 4.5세대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투기인 거죠. 그래서 이 전투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팔 수도 있어요.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시범 비행 중이고 그리고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를 검증하는 단계인데 이제 완성이 됐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위산업 쪽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차트 포함해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지각 변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대만과 중국 간의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장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하죠. 중국이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국방력이 지금 수준에서 3배 이상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3배만 갖춰야 미국과 이제 따라잡는 건데, 아시다시피 대만과 일본과 또 미국과 우리나라까지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이건 만만치 않은 상대가 사실 되거든요. 아무리 러시아가 뒤에서 받쳐준다 한들 이제 유럽이란 나라까지도 개입이 되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섣불리 어떤 액션을 취하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다른 견해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 일본이 무장하는 단계에 있잖아요. 나라가 무장하고 있고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서 채비를 갖추고 있는 단계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냐면 미국이 일본을 시켜서 전쟁을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일본이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만약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하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겠죠. 그러나 시간을 조금만 더 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이제 방산 무기도 더 많이 구입을 할 거고, 누구한테 구입하겠어요? 전 세계의 방위 산업 업체 중에 50%가 미국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무기 산업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불하는 금액의 50%가 미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이 이제 무장하는 단계에 있어서 미국의 무기를 더 많이 사들일 게 뻔하고, 그 사들인 무기를 통해서 중국을 더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굳이 지금 당장 무력 전쟁을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중국을 더 자극시킬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선을 그으면서, 그리고 적당히 자극을 하면서 아마도 이 긴장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방위산업 업체의 무기들도 수출폭이 이전과 다르게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대만이란 나라가 이제 육지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만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한 게 뭐냐면, 육로로 피할 곳이 없어요. 전쟁이 나면은 대만 국민들은 다른 곳으로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랑 비교한다고 하면 더 문제가 커지고 심각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상전과 공중전이 이제 주된 이제 전투 방식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선박 관련해서도 매출이 이와 관련해서 늘어날 가능성도 꽤 높다라고 볼 수도 있죠. 안 그래도 이제 조그만한 녀석들, 상대적으로 이제 한일 단조라든지 뭐 퍼스텍이라든지 빅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조금씩 반응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은 차트를 먼저 봤을 때 얘네가 대시세가 제대로 나온 적이 아직은 없어요. 이 방위산업 쪽 섹터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상황과 긴장감을 계속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급하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괜히 급하게 또 사셨다가 또 물려갖고 또 상황 또 진정되면 하락하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고 분명히, 그리고 이전과 다른 양상의 수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섹터를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기분 좋은 섹터는 아니죠. 뭐 산업이 잘 되고 뭐 사람들이 뭐 수입이 늘어나서 뭐 소비를 하고 이런 관련된 건 아닙니다. 국가 산업 관련된 차원으로 봐야 될 부분인데, 아무튼 전 세계의 분위기를, 국제 정세를 우리가 이 차트 움직이는 걸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조스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와조스키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습니다. 와조 인사이트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그리고 시황 분석과 그리고 세력주 종목 분석, 그리고 특별히 세력주 매매 공식 책을 구매한 분들에게 챕터별 무료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세력에 대해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강의는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홈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